네, 12월 ISM 제조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9.3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 48.4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48.2였으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결국 9개월 연속해서 위축 국면에 머물렀지만 지금 2개월 연속해서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지난 16개월간의 위축 구간을 보내오다가 24년 3월달 반짝 확장세를 보이기도 했던 PMI였거든요. 이후에 재차 위축 국면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9개월 연속해서 50 미만 위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잠깐 확장세를 보였던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상 26개월 연속해서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기간은 90년 이후 가장 긴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위치가 24년 3월 이후의 최고치다. 이때 반짝 올라섰던 이 이후의 최고치까지 올라선 12월 ISM 제조 PMI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 오늘의 ISM 제조 PMI 내용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구성 내용부터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난달에 이어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관건은 고용이 이대로 증가가 될까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규 주문, 생산량, 고용, 배송시간, 재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5개 항목이 이 계산에 직접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부 항목 중 고용을 빼고 고용은 특히 눈에 띄게 감소가 됐죠. 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ISM 제조 PMI를 직접 구성하는 5개 하위 지표 중 3개죠. 3개는 확장 국면에 들어섰고 하나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고용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이 이대로 반등을 한다면 결국 이 고용이 뒤따라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고용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세부 항목 중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고용이 재차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물가 우려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수주잔고 흐름도 45.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대비 4.1%포인트가 늘어났고 그럼에도 고객 재고는 1.7%포인트가 줄었거든요. 일반 재고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를 놓고 지금의 생산과 신규 주문, 배송시간 등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11월 달부터 이어오던 이런 신규 주문의 증가, 생산량 증가가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용 감소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 제조 PMI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지표 중 신규 주문과 생산, 공급자 납기, 납품 시간이죠. 대부분의 주요 항목이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이는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신호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줄었다라는 점에서는 생산 활동이 늘고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왜 여전히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히려 축소하고 유지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회복되고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의 AI 투자는 B2B 성격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일부 대기업 주도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제조업 업체 전반의 효율성 개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 대부분은 레거시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실제 우리가 생산성을 갖다 붙여서 얘기하기는 좋은 내러티브긴 하지만 실제 이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숫자로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얘기할 때는 인구 외에는 딱히 유의미한 그런 항목을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이런 흐름이 최근 수주잔고의 증가 흐름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재고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ISM 제조업 고용지수가 45.3입니다. 지금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그어보면 IT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과 같은 레벨까지 떨어진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이 고용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선이 되면서 지난달에 이어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난달 대비 증가를 하긴 했으나 그 증가된 위치 자체가 그 변동성 범위 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반등한 4.1%포인트의 위치 자체가 사실 지점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레벨이고, 오랫동안 ISM 제조업의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5%에서 10%포인트 범위입니다. 여기서 여기 범위고 지금이 4.1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4.1이라는 것은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전 구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노란색 원을 보시게 되면 0에서 5%포인트 수준 레벨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이어나가다가 경기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던 과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선행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증가가 돼서 반등했다고 한들 여전히 낮은 레벨 0에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등락을 유지하면서 정체 횡보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반등한 위치 자체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긴 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프를 조금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런 흐름이죠. 여전히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정체 횡보되는 그런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이라면 결국 PMI 흐름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보다는 재차 등락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흐름의 전망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구간인지 제가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달 데이터 보실 때 노란색 음영, 즉 확장 구간이 시작되는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의 흐름 패턴이 과거 확장 영역과 같은 위치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흐름 가운데 12월 달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시면 신규 주문이 줄고 고객 재고가 늘어날 때는 경기 하강 사이클, 즉 파란색 음영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대거나 오히려 고객 재고가 정체 횡보되는 구간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이런 노란색 음영에서는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2달 정도의 모습이 경기 확장 패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 뚜렷하게 신규 주문이 증가하는 패턴과는 달리 고객 재고는 이게 정체 유지되는 것인지 감소되는 흐름인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재고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 확장 모멘텀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적어도 고객 재고가 정체 횡보되면 소폭 늘어나는 모습의 패턴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객 재고의 흐름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7%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을 갖고 제가 지난달에 결국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하다가 재차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지금이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의 흐름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흐름은 여기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고용이 줄었고요. 재고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고객 재고는 줄어든 모습, 그 외의 주요 항목들은 모두 개선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제조업 PMI의 뚜렷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남은 건 고용의 개선, 고용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회복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신규 주문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 12월 달 ISM PMI를 끌어올렸는데 신규 주문의 데이터가 52.5가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흐름 보시면 여기죠. 지난 2년 동안의 흐름 가운데 최고치 수준에 올라선 것이고
박스권이 45에서 50이었는데 이를 돌파했고 2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재고 수준, 이 빨간색이죠. 일반 재고기 때문에 원자재 중심의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레벨 다운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신규 주문은 지난 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반등했지만 재고 레벨은 이 빨간색은 현저히 레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즉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를 지금 현재 늘리고 있다고 한들 여전히 과거에 비해, 즉 과거 신규 주문의 흐름 레벨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도 현저히 적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극적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실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12월 PMI는 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여기에 재고 수준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조업 PMI에서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일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재고 수준이 현저히 낮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감소와 재고 수준의 부족, 이런 부분은 지금의 제조업 반등이 균형을 갖고 정상적으로 모멘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되기에는 다소 취약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은 과도기적 구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 정도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재차 고용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결국 경기가 다시 확장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의 우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과거처럼 그 시기를 제때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우려가 존재를 한다. 결국 고용이 키로 떠오르는 그런 PMI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ISM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